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52페이지 토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란 얘기는 흙에 대한 공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해서 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집안조사까지 봤고요. 이제는 땅을 파야죠. 땅 파는데 무너질까봐 흙막이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흙막이 공사, 터파기 공사를 토공사라 부릅니다. 읽어보죠. 흙파기, 기초파기, 토사의 휴식각입니다. 건조된 모래를 수평면에 쌓을 경우 어느 한도까지 흘러내리다가 정지하는데 왜 정지할까요? 흙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너질 겁니다. 무너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차질토라면 마찰력 때문에, 점토라면 점착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죠. 그랬을 때 이때 모래의 표면과 수평면이 일정 각도로 있는데 그 각도, 즉 밑줄이요. 흙입자 간의 응집력, 부착력을 무시한 채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대해 안정된 비탈면과 원지면이 이루는 흙의 사면 각도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밑줄이요. 요때의 각도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때 흙파기 경사각은 휴식각의 2배, 즉 무너지지 않는 각도를 휴식각이라 부릅니다. 그때의 2배 정도로 경사랍니다. 이거는 어떠한 학문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경험상 수치입니다. 경험이라는 얘기는 흙마다 모두 다르니까 꼭 이거를 믿을 만한 건 못 되더라. 믿을 만한 게 못 될 때 한숨이 나옵니다. 이휴. 이렇게 이휴라고 외웁니다. 흙파의 경사각은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흙 파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터파용법에 1번, 2번이 있는데 흙은 어떻게 팔 것이냐? 이렇게 파는 거를 수직 오픈컷, 이렇게 파는 것을 경사 오픈컷이라고 부르죠. 오픈컷이에요. 오픈, 열다, 열어서 잘라버린 데서 오픈컷인데 이렇게 파면 장점이 대지의 면적을, 즉 땅을 공사하는 면적이 넓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무너지는 게 문제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슬라이딩 한다고 부르고요. 경사 파기로 하면 무너지지 않는데 이만큼을 제가 공사부지로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합니다. 수직으로 판 다음에 여기다가 흙막이 공사를 하죠.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론은. 왜? 이론은 안정적이 되니까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 있는 아일랜드 공법이나 또는 트렌치 컷,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이라 부르는데 컷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땅을 파는 순서예요. 터파기 순서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아일랜드 공법과 터파기는 아일랜드과 트렌치컷은 땅 파는 순서인데 방법은 2가지겠죠. 가운데 먼저 판 다음에 주변으로 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변을 먼저 판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컷은 주변부에 땅을 판 다음에 주변부에 기초를 놓으면서 죄송합니다. 거꾸로 하네요. 중앙부에 땅을 파면서 중앙부에 기초를 놓고 일부에 기초를 놓고 주변부로 땅을 파 나가는 모습이고 트렌치 컷은 반대입니다. 주변부에 땅을 먼저 파고 중앙부로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아일랜드란 말과 트렌치라는 말을 썼냐면 아일랜드는 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섬처럼 하더라. 트렌치 컷은 또랑이에요. 도랑처럼 주변을 먼저 파고 중앙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 멋있는 여자분 있죠? 탤런트 중에 김아중이라고 아중이라고 외웁니다. 됐습니까? 아일랜드 컷 또는 아일랜드 공법. 널말뚝을 건물 주변에 박은 후 왜 박을까요? 흙 무너지지 말라고. 밑줄이요. 중앙 부분을 먼저 굴착하고 기초를 축조한 후에 버팀대로 지지하고 주변부를 굴착하여 주변의 기초를 축조합니다. 밑에 그림이 있고요. 역시 다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53페이지 맨 위에 시공 순서입니다. 그래서 흙막이 설치하고
중앙부 땅 파고 중앙부에 기초를 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버팀대 놓고 주변부의 흙을 파가면서 기초를 완성하더라. 그 순서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트렌치컷은 밑줄이요. 아일랜드 공법의 역순 반대입니다만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이 탑다운 공법이에요. 탑다운 공법입니다. 탑은 지상이고요. 다운은 지하 구조입니다. 얘를 역구축 또는 역타공법이라고도 불러요. 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짓니다. 땅 지표면이 있으면 땅 파고 그 다음 지하 기초 놓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를 올려요.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당연히 기초 놓고 그 다음에 지상 놓죠. 이게 일반 공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 땅을 팝니다. 땅 파고 1번, 2번 위에다가 1층 바닥판을 놔요. 그 다음 3번 지하를 굴착을 하면서 또는 지하 구조체를 놓으면서 동시에 지상을 올립니다. 지상과 지상을 동시에 하더라. 그래서 동급이기 때문에 탑 다운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아래와 위가 순서가 똑같더라. 그러니 그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일감공법은 지하부의 굴착, 지하구 주워놓고 지상 놓다 보니까 위로 가는데 탑다운은 지하 외벽 기둥 1층 바닥 놓은 다음에 지하 구조체 굴착하면서 지하 기초 놓으면서 상부로 가니 아래와 위가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 장비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으니 공사기간 짧아지고 그죠? 또 좋은 게 이럴 때는 비가 오면 지하 공사를 못 한다고요. 여기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시공이 가능합니다. 즉 기후의 영향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체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설계 변경도 곤란하고요. 아직 그래서 현실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죠. 탑다운. 흙막이 벽을 설치한 후 본체 구조에 1층 바닥을 축조하여 이것으로 흙막이 벽을 지지하고 아래쪽으로 굴진하면서 지하 각층의 바닥, 볼을 가설 구조물로 하여 차례로 굴착하면서 포인트는 동시에, 여기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지상부의 시공을 추진합니다. 장점, 공기 단축. 밑줄 그어놓으시고 주변 지방이나 인접 건물의 영향이 작아. 포인트 잡고 도심지 적합하고 동절기에도 전천후 시공 가능.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단점이라면 수직 이음부와의 밑줄이요. 일체화 곤란. 현실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90%, 얘가 1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K선 기초. K선 기초를 잠함 기초라고 합니다. 쉽게 가죠. 잠함은 어려우시면 잠수함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수함은 지상에서 만들어요? 아니면 육지에서 만듭니까? 바닷속에서 만듭니까? 당연히 어디서 만들더라? 육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죠. 왜? 잠수함은 물속에 있는 게 잠수함이니까. 마찬가지로 기초를 지상에서 만드는 게, 죄송합니다. 기초를 땅을 파고 지하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초를 지하 구조체를 미리 지상에서 만듭니다. 에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이 K선 기초, 잠함 기초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죠. 잠수함 기초예요. 왜? 미리 지하 구조 만든 다음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숨 쉬지 말고요. 참깨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가죠. K선 잠함 공법. 밑줄이요. 뭘 밑줄 긋냐고요? 지하 구조체를 지상에서 미리 구축하고, 요게 포인트예요. 그 밑을 파내요. 경함방이나 바위까지 잠함을 침하시켜 지하실을 축조하는 방법입니다. 지층이 깊고 중간 지층이 얕을 때 사용을 합니다. 개방 잠함 마찬가지. 넘어가서 융기 잠함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케이슨, 뉴매트 케이슨 종류는 많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시면